통계청의 각종 지표가 계속 발표가 됩니다. 가계동향조사 1분기치가 나와서 경제가정교사 최병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런 게 이제 나쁘면 바로 언론에 보도될 텐데 예, 이런 게 좋으면 보도가 안 될 것 같아서 또 저희가 예. 미리 예약을 했죠. 보도가 안 되는 걸 보고 괜찮았나 보네 했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보도가 안 된 게 아니라요. 네. 보도가 많이 됐어요. 됐는데 제대로 된 보도가 거의 하나도 없어요. 그 보도는 봤어요. 소득 격차가 더 커졌고 양극화가 심화됐다. 그런 식의 보도는 봤어요. 예. 먼저 이제 보게 되면은 이번에 이제 논란이 됐던 건 뭐냐면은 통계청에서 그동안에 이 발표하는 기준을요. 예. 대외적으로 이제 발표하는 거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운 예. 자료는 1인 가구는 빼고서는 1인 가구 빼고. 예. 그다음에 이제 농림 가구도 빼고 1인 가구가 전체 40% 정도 한 30% 되죠. 30% 되죠. 예. 그다음에 농림 가구도 빼고 도시 가구 기준을 이렇게 해가지고 발표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좀 일반 사람들이 보긴 귀찮지만은 마이크로 데이터에는 계속 1인 가구도 발표를 했었어요. 포함해서요. 네, 그거를 보시잖아요. 근데 기자들이 그런 건 외면을 했죠. 마이크로 데이터를. 예, 네. 보는 거를. 보고선 그러니까 그동안에 통계청에서 그냥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거, 보도자료로 발표하는 거, 2인 가구 이상, 도시 가구 기준으로 하다가 이제 올해부터 이제 그러니까 통계청에서 이제 1인 가구도 포함을 해가지고 대외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어요. 예. 이제 근데 이게 이제 왜 그동안에 늦춰졌냐면은 갑자기 기준이 바뀌어지게 버리면은 혼란스럽죠.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할 때 그렇죠.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미뤄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마이크로 데이터는 계속 발표를 했었고요. 데이터는 있지만 그렇죠. 그걸 읽을 줄 모르는 분들이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2인 가구 기준, 도시 2인 가구 기준으로만 발표해 왔는데 예. 올해 처음으로 기준을 바꿔서 예. 이제 1인 가구 다 포함해서 수치를 내놨다 그랬는데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1인 가구를 이제 포함해 보니까 이제 뭐 이 소득 분배에 민낯이 드러났다 막 이러면서 하는데 예? 민낯이 드러났다. 예. 근데 1인 가구예요. 예. 1인 가구의 한 40%는 예. 무직자예요. 그리고 노년층이 많죠. 예, 노년층이 많고요. 예. 무직자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자연히 뭐냐면 그 1인 가구가 포함되게 되면은 하위 20%는 소득이 뚝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숨기고 있다가 민낯이 드러났다는 식으로 표현한 그렇죠. 겁니까? 이게 민낯이 드러난 게 아니라 과거에도 발표를 했었어요. 자기들이 몰랐지. 예. 그리고 그걸 비교하려면은 작년 거는 2인 이상하고 올해 건 1인하고 비교하게 되는 것도 무슨 얘기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팩트가 이제 틀린 게 경향신문 같은 경우 저소득층을 재난지원금으로 버텼다 이렇게 그랬어요. 그래서 양극화는 더 나빴다 했는데 재난지원금의 그 제일 이제 그러니까는 그 적게 받은 계층이요. 하위 20%예요. 그 해석도 틀렸다. 예,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은 하위 20% 아까 얘기했지 무직자가 많다 그랬잖아요. 무직자가 많고 그다음에 60세 이상 자영업자들이 하위 40%는 되게 다 저기 60세 이상들이 자영업자들이 많이 구성되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보게 되면 되게 이제 등록 안 한 자영업자도 많고요. 그러니까 자연히 이분들은 그 재난지원금 지원을 못 받은 거야. 못 받은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편 지급 아닌 경우에는 못 받은 경우가 많았다.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원받은 게 한 8만 원 정도 될 뿐이야. 안 돼. 8만 7천 원 이 정도 안 되는데 상위 계층은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지원받는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한 뭐 3, 40만 원 이렇게 되고 앉았거든요. 가장 적은데 재난지원금으로 버텼다 이런 엉터리 기사를 해석을 잘못한 것이고 아까는 작년은 1인 가구를 포함하지 않은 수치인데 올해는 1인 가구를 포함한 수치인데 그걸 두 개를 동시에 비교해서 그 해석을 하면 어떡하냐 이런 말씀이셨던 거고 그리고 민낯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전에도 데이터를 내놨는데 그 데이터를 해석을 안 했던 것이고 언론이.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이제 올해 이제 그러니까 1인 가구 포함해서 발표해 보니까는 소득 분배는 굉장히 이쁘게 나왔어요. 그래요? 예. 예를 들어서 소득 분배가 어쨌든 소득 분배 지표가 이제 대표적인 게 5분위 배율을 발표를 해요. 상위 20%하고 하위 20% 몇 배 차이냐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뭐 2인 이상 가구를 할 때도
어느 때 5.6배에서 5.2배로 떨어졌고요. 아, 소득 격차가 줄었어요? 예, 줄어들었죠. 예. 그리고 이제 1인 가구 포함해도 예. 그러니까 이게 크게 이제 하락을 했어요. 하락했다는 건 줄었다는 겁니까? 예. 그래서 격차가?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하위 20%에서 상위로 올라갈수록 예. 소득 증가율이 그러니까 하위가 훨씬 더 높아요. 아, 하위 소득 증가율이 높기 때문에 격차는 줄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비교를 잘못한 겁니까? 작년에는 1인 가구를 포함하지 않고 올해는 1인 가구를 포함한 걸 가지고 수치를 비교해서 격차가 커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가지가 다 혼재돼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1인 가구를 포함해서 하니까는 2인 가구만 했을 때보다 예, 그렇죠. 5분의 배율이 더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기준을 서로 다른 거를 비교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옛날에는 5배로 발표됐는데 올해는 6배, 7배로 이렇게 발표가 된단 그건 말이에요. 1인 가구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한 건데. 그러면 작년에도 1인 가구 포함된 수치하고 비교해봐야 그렇죠. 될까요? 그러면 더 개선됐다 이거예요. 아, 거짓말이네. 아니, 그러니까 언론이 왜 이렇게 진짜 이런 짓을 하는지 거짓말이네. 모르겠어요. 야, 예? 그러니까 작년에도 발표됐던 마이크로 데이터인 1인 가구를 포함한 수치와 올해 1인 가구를 포함한 수치를 비교하자면 소득 격차는 줄었는데 예. 작년에 1인 가구 포함되지 않는 것과 올해 포함된 걸 비교해서 소득 격차가 커졌다고 뉴스들이 보도를 하고 연합 뉴스원 이런 것들이 그렇게 보도했네. 통신사들이 이렇게 보도하면 다 일반 언론사들이 받았었죠 그렇게. 근데 또 하나는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왜 이럽니까 진짜. 그러니까 언론이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냥 데스크에서 그냥 그러니까 저기 아무리 비판한다 그래도 이거는 이번에는 저는 이게 실수라고 생각하는 게 어려운 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기준이 달라졌다는 걸 알려줬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예. 그러면 달라졌으니까 올해 기준하고 작년 기준하고 맞춰야 되겠구나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생각하지 않고 기준이 달라졌는데 야 이거는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 그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1인 가구 기준에서 5분의 배율이 올해 6.3배로 나왔어요. 예. 6.3배로 나왔는데 과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2010년 경향에는 이게 7.08배였단 말이에요. 줄었단 말이죠. 과거에도 그러니까 이게 높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마이크로 데이터 기준으로 해서 예. 1인 가구 포함해서 보면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기준을 쫙 비교해 보면 개선되고 있는데 예. 그 과거의 기준하고 새로 바뀐 기준을 섞어서 비교해서 예. 나빠졌다고 보도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또 하나 이제 굉장히 기자들이 간 게 뭐냐면요. 이런 얘기 2대1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게 데이터를 보니까는 발표한 거 보니까 개선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가냐면 이분은 또 개선된 거는 확인했는데 그렇죠. 뭐 재난지원금을 따받쳤다 뭐 이렇게 가면서 시장 소득 격차는 악화됐다 이렇게 그랬어요.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소득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경제 활동을 해가지고 벌어들인 소득이 있고 네. 그다음에 사회적 소득이라 해서 정부라든가 이런 데서 지원받아서 받는 소득으로 예.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소득 뺀 소득. 그러니까 자기가 경제 활동을 해가지고 벌어들인 소득이요. 뭐 각종 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는 뭐 복지 혜택이라든가 그걸 다 합친 건 빼고. 예, 그런 거 빼고요. 그런 거 빼고 그러니까 자기가 순수하게 경제 활동을 해서 벌어들이는 게 이제 이게 시장 소득이에요. 예. 그래서 시장 소득 격차로 보니까는 시장 소득은 더 악화됐더라 그래요. 예? 그런데 우리가 먼저 두 가지를 지적할 게 뭐냐면은 지난해 1분기가 1월부터 3월이잖아요. 예. 작년에 3월 달부터 이제 코로나 이제 충격이 우리 그렇죠. 작년에 굉장히 크게 나타났었잖아요. 예. 그때 이제 직격탄을 맞은 게 임시직, 일용직 일자리들이었어요. 그렇죠. 작년에 그랬듯이. 예. 당연히 그러니까 타격을 보고. 그렇겠죠. 그다음에 뭐냐면 시장 소득이 되게 격차가 이게 크게 벌어지다 보니까 예. 그래서 정부가 재분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난지원금도 지급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한 3분의 1뿐이 안 해줘요. 적게 했다. 예, 오히려. 적게 해주는데. 그럼 오히려 적게 했다고 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했냐? 예. 또 한 가지 하나만 더 할게요. 서울경제신문에서는 이걸 가지고 갑자기 또 뭐냐면 소주성을 소환을 해. 소득주도 성장이 예, 공허한 소주성 해가지고. 앞에 이제 이 격차가 커졌다고 하는 서로 기준이 다른 걸 비교해서 격차가 커졌다는 기정사실을 하고 예. 그러므로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했다. 예.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닌 게 네. 소위 말해서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라는 게 있어요. 중위임금, 중간임금보다 한 3분의 2도 안 되는 사람들이요. 네. 이 비중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9년에 20% 미만까지 떨어져서 처음으로요. 이게 뭐냐면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거의 결과란 말이에요. 소득이 적은 사람의 비율이 떨어졌다. 그렇죠.
항상 20% 이상을 했었는데 이게 20% 밑으로 떨어졌다고요. 근데 갑자기 여기에다 갑자기 소주성을 소환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기승전 소주성이야 이 양반들은. 격차가 커졌다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격차가 커졌다고 굳이 이렇게 보도를 냈던 이유가 결국은 결론이 소득소 성당이 실패했다고 말하려고 예.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교수님 말을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잘못 읽은 게 아니라 예.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고 말하려고 의도적으로 잘못 읽었다고 의심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는 갖다 억지 춘향식으로 끼워 맞춰가지고 이렇게 정부를 그냥 정부 정책에 막 저기 험담하고 제가 볼 때 꼭 저주로 퍼붓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사실관계 베이스에서 실제 데이터가 나빠졌으면 그렇게 비판할 수 있죠.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은 서로 다른 걸 비교한 다음에 아니 통계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누구나가 접근할 수 있는 보도 자료가 있어요. 네. 거기 보게 되면은 5분이 별로 5분으로 쭉 봤을 때 아주 이쁘게 개선됐어요. 교수님만 보죠 그거를. 마이크로 데이터를 누가 봅니까? 그걸 안 볼 걸 아니까 이런 기사에 자신 있게 내는 거죠. 자, 차백은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